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말갈발해에 실려 전하는 대조영 관련 남북국 시대를 개척했던 그런 정신과 그런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들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애국의 노래입니다. 동해의 푸른 물결 빛나는 아침, 찬란한 붉은 태양 새날이 밝아 지축을 울리누나 희망의 노래. 참 위대한 남북국 시대를 개척했던 대조영 장군의 모습입니다.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면, 발해는 원래 송말 말갈이다. 송말이라고 하는 송화강을 말하는, 또 송아리 우라라고 그래서 송아리는 하늘이란 뜻이고 만주말로 우라는 강인데 천지물에서 내린 송화강 그 얼음에서 살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 이제 백두산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백산 말가요. 그 두 부족이 합쳐서 발해를 세운 거죠. 그 추장이었던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우레 진짜 아침단자, 그 고조선 할 때 조선 아침조와 비슷하죠? 아침 나오잖아요. 진단이라 했고, 얼마 뒤에 그들은 다시 이제 말갈이나 이런 진단을 내려놓고 발해라는 그런 이름을 썼다. 그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린 지 20여 년 만에 죽었는데 그의 시호를 높을 꽃자 고왕이라고 했다. 그 뒤에 대대로 나라를 발전시켜서 10대 베풀선자 선왕 대인수 때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동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 해동 성국을 이루었다. 또 그 영토는 5개 서울이 있어. 오경, 동쪽에 동경 용안부, 서쪽에 서경 압록부, 남쪽에 남경 남해부, 중앙에 중경 현덕부, 맨 위에 상경 용천부가 있었다. 그 상경 용천은 수도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흑룡강성 목단강시 영안현에 있습니다. 경박호가 바로 그 옆에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선 문제성이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조영이 죽은 뒤에 시호를 높을 꽃자 고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게 고조영일 가능성이 있다. 대조영을 고조영. 본인이 고구려의 그 왕통을 계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주몽의 그런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럼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까?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했다. 그럼 대하고 고가 이제 같은 뜻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클 때와 높을 고가. 그런데 주소에 보면
그 백제의 그 장관 이름을 달소리라 그래서 통달달자, 통달달자 달소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또 큰 대자 대소리라고도 했다 이 말이야. 큰 대자와 통달달자가 똑같아. 또 북사에 보면은 그 지방 장관을 갖다가 대막불이라 큰 대자 말막자 말불자. 그걸 또 달리 뭐라 그러냐면 그 달마법이라서요. 통달달자. 이게 그 큰 어른 대와 달과 고와 그 강원도 강릉에 가면은 그 위에 가면은 저 속초 위에 가면 고성 있잖아요. 휴전선이 있는데 금강산 바로죠. 그 높을 꽃자 고성입니다. 고성의 옛 이름이 통달달자 달월이야. 또 전라북도 고창이 그게 모량불인데 그 이두식을 이룬 게 달불이야. 높을 꽃자가. 높을 꽃 높을 창자야. 고창이. 그러니까 대와 그 다음에 고와 달이 이게 한 가지로 쓰였다. 지금 여기 대구, 제가 이제 대구 살고 있는데 대구를 달구벌이라 하잖아요. 달불이라고도 달구화라고도 적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1980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 약 20여 년 동안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 왜곡을 해서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까지 모두 다 중국의 역사에 귀속을 시키는 완전히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너무도 참 얼토당토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그 2003년에 길림대학에 그 연구 강의 교수로 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거기 그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고적연구소 사람들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인내가 어디냐? 우리나라 그 참치 잡아서 기업 참 회장이 된 권영호 회장이 돈을 들여서 9층 대리석 건물 그 3층에 제일 좋은데 거기서 그딴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제가 그 오경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오경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남북국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한규철 교수의 그런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참 공감을 했는데 이게 통일신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고구려의 옛 땅에서 하여튼 그 새로운 발해를 갖다가 세웠던 이 강연. 그러니까 남국과 북국, 남북조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남북국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그 뭐 위에가 오천리라고 그러면 아래가 뭐 이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거 7천리, 8천리 되는 우리의 그 선조들이 영토를 참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한 나라를 그게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민족 구성이잖아요. 그 주권은 그 아까 그 대조영 그 장군이 어디죠? 그 3대 문왕이 있어요. 그의 넷째 딸 정효공주가 일찍 죽었어요. 36살에. 남편도 일찍 죽고 그 다음에 그 딸도 죽고 본인도 일찍 죽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그 도나하고 그 화령시고 사이에 보면은 육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도나시죠. 시역은. 육정산 옛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정효공주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그게 1980년 전후에서 발굴 조사가 됐는데 정효공주의 무덤의 벽화도 나왔지만 그 묘비명이 나왔어요. 그 묘비명에 뭐라고 적혔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황제
황상 혹은 황후라고 적었어요. 또 발에 연호를 썼어. 천통이를. 어느 지방 정권이 어느 의지에서 부족해서는 제후국가가 연호를 쓰며 황상, 황후, 황제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또 제2대 무왕 때 이 흑수말간 그 흑룡강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이 바래도 모르게 잘 지낸다고 하다가 서로 조공도 주고받고 하는데 이 당나라하고 자기들끼리 바래 모르게 짝짝꿍해서 왔다 갔다 하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그 무왕의 동생인 문예, 대문예에게 장군에게 네가 쳐라 반대를 했어. 동생이지만 그는 안 되잖아요. 처형을 하려니까 도망을 가서 당나라로 갔어. 너무 괘씸하잖아요. 당나라가. 장문이라는 장군을 시켰어요. 요동반도에서 배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산동반도 등주로 올라갔어요. 오를 등자, 고을 주자. 등주의 자사,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여기 대구시장쯤 되려면 죽여버렸어요. 위준이라는 사람. 어느 지방 정부가, 어느 지방 정권이 그래 겁대가리 없이 그래서 중앙정부의 그 천자가 보낸 그 지방 관원을 죽여요? 죽으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민족 구속? 아니 고구려의 땅에 고구려의 유민이 세웠으면 그게 고구려 땅이지 왜 그 중국 사람들 그 민족이에요 거기야. 서로 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문화를 향유하고 살았던 말갈 부족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도 같고. 그럼 문화적으로는 어떠냐? 그 전전 시간에 우리 저 고조선 부분에서 비파형 동검, 고인돌 이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전부가 전 세계 80% 이상이 분포되어 있어요. 이 고인돌이 신단이라 했잖아요. 신단. 그 고조선의 단군 왕감이 신단에 가서 신단수가 있는 그 아래 신단에 가서 하늘신의 땅신의 조성신의 제를 모셨다. 그게 바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무덤도 되지만 하나의 어떤 재단의 기능도 했다. 이게 손진태 선생의 그런 연구 결과로 나온 거죠. 조선 그 돌멘고라고 하는 데서. 이런 또 이제 한규철 교수의 그 글을 보면 온돌 문화를 들어요. 이 지구상에서 아파트에 아직도 온돌형 그런 아파트를 짓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일본에서 또는 유럽에서까지도 이런 온돌형의 그런 아파트. 사실 돈이 더 들잖아요. 밑에다 관료를 깔아야 되니까. 또 이제 무덤 양식을 많이 말하잖아요. 이 고구려 이제 발해의 그 무덤 양식에 돌을 쌓아 올려 가지고 그 안에다 시신을 넣고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 무덤이 바로 그걸 말해 주는 것이죠.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발해의 무덤 양식과 같다. 중원 땅에는 적석총 무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 보고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등등을 우리가 민족 구성으로 보더라도 언어로 보더라도 또 문화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연호를 썼다. 황제, 황상 이런 황제의 칭호를 썼다. 이게 어떻게 전애들이 말하는 동북공동에서 말하는 그게 지방 정권이고 하나의 자기들의 제후국가였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정말로 위대한 남북국 시대를 열었던 그런 대저영 장군의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런 원효의 화증사성으로 단군왕금이 말씀하신 그런 홍익하는 이런 홍익인간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열어서 좀 미래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없잖아요, 군사력. 그러니까 문화 영토를 우리가 건전하게 국제 간의 그런 교류를 통한 그런 것으로 힘차게 전진할 필요가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